자, 우리 체크 43쪽 봐주세요. 자, 오늘 나갈 내용은 껍빛단 리입니다. 껍빛단 리. 앞에 미리 줄거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줄거리 먼저 볼게요. 자, 발단 보시면 자, 우리 이 글은요.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꿰뚫으면서 그래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자, 광복을 맞이하고 해방되고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벌어지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까지 쭉 이어지는데 시간 순서대로 가지 않고 중간중간 회상이 나오면서 과거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이 사람 일제강점기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과 의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45년 광복을 맞이하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자, 이때 신탁 통치하면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고 1.4.5태 때 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 바로 이런 흐름이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점만 볼게. 자,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분단이 되면서 미군이 남한에 들어와서 남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사실 일제강점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친일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걔네들은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껍빛단님. 자, 그래서 내용으로 가보시면 자, 우리 중간중간 과거가 나올 거예요. 자, 1.4.5태 때 월남하여. 자, 월남은 이 사람 원래 북에 살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6.25 전쟁이 벌어지고 1.4.5태가 있을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병원을 키워요. 이 사람 의사예요. 이제는 종합병원의 원장이 된 이인국은, 자, 이인국이 여기서 중심 인물입니다. 자, 이인국 박사가 바로 껍깃단 리예요. 자, 이인국은 독특한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의 병원은 먼지 하나 없이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자를 받을 때에는 병의 상태보다는 경제적인 형편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자, 그럼 이 사람 어떻다? 굉장히 결벽증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깨끗한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이거 이렇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걸로 표현이 되냐면 오히려 속이 더러운 놈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자, 그리고 자, 의사라면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없어. 자, 어때? 얘가 어디가 아픈가? 얼마나 심각한 건 안 보고요. 물론 그것도 좀 보겠지. 하지만 뭐부터? 병원비를 낼 수 있나? 이거부터 확인해서 입원을 시킬지 말지 결정합니다. 자, 미국에 유학 간 딸 나미가 보낸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편지에 괘씸해하던 이인국은 미국 대사관에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면서 과거 회상으로 접어들어가요. 일본 제국대학을 졸업한 이인국은 철저하게 일제강점기 친일을 합니다. 친일. 자, 집에서조차 일본어만 쓰고 일본의 간부급들과 교류하는 한편 관선 시의원을 맡으면서 자, 일제강점기 때 시의원 했다는 건 친일파란 얘기죠. 자, 본인을 모범적인 한국 신민이라고 생각한다. 또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한 병보석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병이 너무 심해. 그래서 잠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죽게 냅둘 수는 없으니까 나온 거야. 자, 이 사상범. 우리 사상범이라는 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사상과 관련된 범죄.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겠니? 일제강점기 때 사상범으로 붙잡혔다는 건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인 춘석이를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왜? 자기 친일파인데 이 병원에 이런 독립운동했던 애를 치료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걸렸어. 자, 그래서 얘를 거부해요. 그리고 해방이 되죠. 자, 어느 날. 자,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친일파를 타도하자 하는 벽파 앞에서 춘석이를 보게 되고 자, 얘는 독립운동 하던 애니까 독립되고 나서 뭔가 한 자리 했겠지. 자,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집니다. 자, 결국 이인국은 친일행위란 죄로 치안대 연행이 돼 춘석이에게 모진 고문을 한번 고문당했다고 하는데 그냥 맞았어요. 자, 맞았고 감방에 수용된다. 자신에게 선고될 재판 결과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왜? 민족 반역을 했으니까. 자, 새로 권력을 잡은 소련을 의식하여
소련말을 공부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자로 러시아 노에다가 노어라고 해요. 러시안 말이야. 자, 그러다 어느 날 감방에 이질은 전염병입니다. 걸리면 죽어요. 자, 그래서 이질 환자가 발생하자 고문관인 스텐코프는 이인국에게 치료를 맡긴다. 자, 왜냐면 이 감옥 안에서 환자가 죄인이 죽어 나가면 이 스텐코프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너 의사지? 그럼 와서 치료해라.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며 기회를 엿보던 이인국은 스텐코프라는 이 높은 장교가 혹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혹을 내가 제거해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혹을 제거하라고 수술을 권유해요. 자, 결국 스텐코프는 실패하면 총살하겠다. 그럼 얘가 알겠다. 서약서까지 쓰고 시작한 혹 제거 수술은 결국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스텐코프는 감사의 표시로 이인국에게 자유를 주고 결국 풀려납니다. 그가 감방에 갇힐 때 소련 군사에게 빼앗겼던 시계예요, 시계. 마저도 되찾아준다. 이 시계는 이인국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 이인국과 함께 해온 것. 그러면서도 이 시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잘 나가요. 시계를 잃었을 때 바로 감옥에 있을 때만 시계가 없었습니다. 결국 되찾아요. 그리고 이인국의 유창한 노어 실력에 놀라움을 표한다. 그래서 이 스텐코프의 도움으로 자기 아들을 러시아로 유학 보냅니다. 잘 살아보려고. 자, 그랬는데 결국 얘가 남으로 내려오고 부인은 수용소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병원을 이뤄놨는데 아들은 지금 러시아로 유학 갔는데 얘가 남으로 내려왔잖아. 그럼 얘도 좀 위태롭지 않을까? 걱정도 되면서 왜 바보같이 서독으로 탈출을 안 하는 거야?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해. 자, 그러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인국은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 씨를 만나 청자를 선물로 줘요. 고려 청자. 왜 주겠니? 뇌물이에요. 자, 미국 국무성 초청장을 받는데 성공한다. 자, 이 초청장을 받아서 미국에 갈 수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젊은 의사들이 날 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는 이제 자신도 미국에 갈 기회가 잡은 것에 만족하게 되고요. 자신의 기회주의적 삶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위로하던 이인국은 자신 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를 그리며 행복해한다. 자, 그럼 이인국 박사는 어떤 사람? 자,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로 행동하고요. 자, 그 다음 북에 있을 때 러시아군이 들어왔을 때,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는 소련말을 공부해서 소련 사람한테 아첨해서 결국 자유를 얻어냅니다. 남으로 내려와서는 남쪽엔 미군이 있으니까 어때? 영어 공부를 또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브라운 씨를 만나 미국에 가게까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 자기 이로운 쪽만 쫓아가죠?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껍빛단 리. 자, 껍빛단 리라는 제목 자체가 풍자적인 성격을 가져요. 자, 이 껍빛단 리의 껍빛단은 캡틴이야, 캡틴. 자, 캡틴의 러시아식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캡틴이면 대장, 짱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 자, 그러면 이 이인국 박사가 우리가 과연 대장이라고 부를 만한 인물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쁜 놈이란 말이야. 자, 나쁜 놈한테 껍빛단리라는 제목으로 붙여줬다. 바로 반어법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인국 박사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나 그 삶을 비판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시점을 보시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아까 우리 줄거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껍데기는 회상이 많다고 했잖아, 회상. 자, 과거 회상이 되게 많은데. 자, 과거 회상이 많은데 보통 회상하려면 1인칭 시점을 쓰는 게 회상할 때 편해. 근데 1인칭을 안 쓰고 전지적 작가로 회상을 처리합니다. 왜일까? 우리 1인칭 시점을 쓰면 독자가, 특히 1인칭 주인공은 독자가 이 인물과 거리가 가장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친근감이나 혹은 공감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안 되죠. 이 인물은 우리가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작가가 전달하려는 건 얘가 아주 나쁜 놈이다. 근데 심지어 승승장구하고 있잖아. 얘네들이 처리가 안 되고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3인칭 시점을 사용해서 거리감을 둠으로써 얘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국 박사를 뭐 그나 이렇게 친근하게 잘 부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인국 박사라고 깍듯하게 불러줍니다. 왜? 거리감을 줄 거고요. 또 박사인데 박사답지 못해요. 나쁜 놈입니다. 자, 내용 한번 가볼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징 보시면 자, 껍빛단이라는 제목 그리고 계속 박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히려 비판 풍자하는 자, 그럼 가부터 봅시다. 자,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정결하다는 것과 치료비가 여느 병원에 갑절이나 비싸다는 점이다. 그는 부자들만 올 수 있는 병원이야. 그는 새로운 환자의 초진에서는 병에 앞서 우선 그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신통하지 않다. 뭐가 신통하지 않다? 돈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더러 따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예지는 미리 보는 거 젊은 의사들이 했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와 아울러 경제 정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면 된다. 자, 그러면 뭘 본다? 바로 환자의 증세와 경제 정도를 판정한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다. 자, 바로 의사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상대가 직이나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거물급이 아닌 한 의상은 안 돼. 명목은 붙을 수가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면 진단은 자, 양면 진단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환자의 증세와 자, 그리고 경제 정도를 판정하는데 어떻게? 일단은 예지는 젊은 의사가 하고 그리고 내가 최종 진단 내리는 거. 자, 그래서 이 양면 진단은 한 푼의 미수나 결손도 없게 한, 그러니까 손해를 1도 안 보게 한 그의 인생을 통한 의술 생활의 신조요 비결이었다.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외정 시대에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 샘 속에 드는 축이어야만 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2번 문제에 양면 진단이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냐 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 답지에 나온 거랑 사실은 좀 달라서 이 양면 진단이라고 하면 답지에는 예진과 그리고 원장이 다시 보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양면 진단은 이 원장이 하는 거, 경제 정도를 판정했다는 거 이거 하고 들어가주면 답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증세와 경제를 판정하는 거 이걸 양면 진단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나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자, 이제 편지를 보면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자, 일사후퇴치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남으로 내려온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자, 바로 서울을 되찾게 되자 자, 재빨리 새빵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50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자, 아주 부를 이뤘죠. 그는 자기 전문인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 속이었지만 종합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주머니에서 18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자, 우리 시계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나왔던 그 시계입니다. 바로 러시아 병사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은 그 시계. 바로 그때를 떠올리게 하겠죠. 그래서 회중시계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예요. 자, 2시 40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 자 바로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요. 넘어가면 왕진 가방과 38선을 넘어온 피난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 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자, 이 시계가 이인국 박사에게 어떤 의미냐? 바로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 한 유일품이요. 자, 그래서 시계는 소중한 것이고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 인생을 함께 해온 짝과 같은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권력층만을 상대로 병원을 운영에 크게 성공한 이인국 박사입니다. 자, 시대적 배경 보시면 일사후퇴시 월남하여서 병원을 차렸고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 만나기로 했다라고 해서요. 자, 6.25 전쟁 후입니다. 자, 주요 인물, 자, 일사후퇴시 월남하여 크게 성공한 병원 원장이고요. 꼼꼼하고 청결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요. 자, 속물 근성이 있으며 바로 경제 정도에 따라 환자를 판단한다. 자, 회중시계는 바로 과거 회상의 매개체로 이인국 박사와 인생을 함께한 소중한 물건이다. 자, 그럼 이 시계를 바탕으로 과거 회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 광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요. 광복 직후. 자,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옆에, 자, 친일파이자 민족 반역자가 누구야? 바로 이인국 박사 같은 인물이죠. 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되살아왔다. 순간 이인국 박사는 방 쪽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나야 원, 괜찮겠지. 혼자 뇌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자, 우리 광복 언제예요? 8월 15일이죠. 자, 그러니까 아직 더운 때야. 그래서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진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를 모를 웃음을 비죽이 흘리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자, 비유 턱거림 텁텁하기만 했다. 뭔가 찝찝하고 막 그래. 극간놈 하고 머리에서 씻어버리려 해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붙는 것만 같았다. 자, 그래서 어떻다? 약간 불안해졌다. 자, 불안했다는 거. 자, 넘어가시면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자, 이 벌써 6개월 전. 자, 이건 뭐예요? 광복되기 6개월 전. 자,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엎혀서 왔다. 횡댕그런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상하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근데 별로 돈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 신민의 공등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러니까 거절한 이유가 나오고 있고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 옳다, 그르다 결정할 때 일도 양다, 칼로 딱 잘라내듯이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아주 짧은 순간에 단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주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 정당한 구실로 애거라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자, 지금 입원실이 있잖아요. 근데 뭐래? 입원실이 없다고? 거짓말했죠. 자, 이걸 뭐라고 말했어?
떳떳하고 정당한 구실이다 라고 말했어. 역시 반어죠. 자, 이런 반어는 바로 뭐다? 이인국의 행동,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겁니다. 자,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서 들었다. 그러나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렸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는 해방경축 시가 행진을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자, 해수기가 이때 병원의 간호원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흘러 남쪽에서 이 해수기와 재혼을 합니다. 이때는 간호원이야. 자,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숙에게서 듣고야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들어왔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과거 회상이죠. 사상범 환자인 춘석의 입원을 거부하고 해방 후 불안감에 떨었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한국 신민은 일제강점기라는 거. 자, 친일파 타도는 광복 직후죠. 자, 이인국 박사는요, 춘석이가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입원시키기를 거부했고 관선시 의원을 맡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는 모범적인 한국 신민이다 라고 했어. 자, 바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친일행위를 하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친일파 타도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감옥에 잡혀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춘식이한테 맞습니다. 쪽다리 끈아풀이야 이 새끼야.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다. 자, 왜 일본 병사 옷을 입었나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니까 제복은 일본 거밖에 없잖아. 지금 아직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았잖아 제복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정부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지만 치안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제복을 입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일본 제복을 입고 완장을 두름으로써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춘석이다.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내까렸다. 자, 넘어가면 어디야? 외놈의 밑밭이 이 개새끼야.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찬다. 자, 이인국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나타나죠? 이 새끼 어디 죽어봐라. 구둣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른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곧 부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 쪽지를 끌어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좀 세게 맞았나봐.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어렴풋이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자, 쓰러져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끄르고 있다.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의 시계주머니를 부둥켜주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년, 중대가리면 빡빡머리 소년 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이 웃고 있다.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쥐었다. 왜? 시계를 뺏기지 않으려고. 야본스키. 자,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를 띄어간다. 점점 화가 나고, 아니 이것만은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자, 소나기는 이인국 박사, 시계를 뺏기지 않으려는 이인국과, 자, 그리고 노려보는 러시아 병사의 눈결, 그대로 지속되었다. 되고 있었다. 병사는 대빵만한 손으로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시계를 채워냈다. 시계줄은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머리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달랑거렸다.
자,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했다?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러시아어 회화책을 첫 장부터 곰곰이 뒤지고 있을 뿐이었다. 자,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얘는 무조건 러시아 회화책만 뒤지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군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또 러시아 사람한테 아부하고 그쪽 편 먹으려면 러시아 말부터 공부해야겠죠? 바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기회주의적인 모습. 등골이 속 옆구리가 결려온다. 이것으로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다. 아무리 체념한다면서도 초조감을 막을 길 없다.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의 중형을 치른다면 자기의 죄상은 뭐였기 때문에 민족 반역이죠. 너무도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나 도대체 몇 년형이나 받으려나 하고 걱정하여. 자, 그래서 과거에 친일 행위를 했다는 죄로 이인국 박사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 자, 정리 들어가요. 자, 쪽발이 끈아풀이다. 소련 병사 노어 회화책이 나왔으니까 해방 직후구나. 자, 그러면 춘석에게 정신을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고요. 소련 병사에게 시계를 뺏겼죠. 자, 지금 뭔가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자, 이인국 박사 태도 보시면 해방 전에는 친일. 자, 해방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가 들어왔으니까 러시아어를 공부해야지 하고 바뀌었죠. 자, 그때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튿날 미 결감 다른 감방에서 또 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세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다. 자, 어떻다고? 전염병이 돈다 그랬어. 이 판국에 병만 나면 열의 9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자, 어떤 위험? 지금 중형에 처해지기 전에 병 걸려 죽게 생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저녁 후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나갔다. 종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에서 일하시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기적일까? 자, 너무 기뻐. 그는 통역의 말을 의심했다. 소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다. 왜? 감방 안에 있으면 옮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치료실로 옮겨지면 그래도 전염병에서는 다소나마 안전해지니까. 알았소잉. 네. 다짐에 따라 이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며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까.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죽어 넘어진 송장이 개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자, 그럼 어때? 죽어 넘어진 송장이 개치우듯 꾸려져 나갔다. 바로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고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을 보고 이인국 박사는 꼭 자기의 가치만 느껴졌다. 나도 저렇게 될 뻔했네? 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그는 몇 번이고 감격에 차 중얼거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의 담당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실력이 혹부리 고문관의 유다른 관심을 끌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자, 왜 사상범을 옥사시키는 경우는 옥에서 죽게 만들면 책임자에게 큰 문책이 온다는 것은 훨씬 후에야 그가 안 일이다. 소련 군의관에게 기술이 인정된 이인국 박사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죄상 처벌의 결말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감방에서 나와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하여 이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텐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알 만한 훅을 생각하고 있었다.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훅을 가지고 고급 장교에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투에서 공이 특별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무엇인가 완전히 살아날 틈바귀가 생길 것만 같았다.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누워도 가끔
순시아는 스탠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 안에서의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어 교본과 당사, 공산당 역사만은 허용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어 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자, 그래서 감방에 이질 환자가 발생하고요. 자, 이것을 치료해주고 군의관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 소련 군의관이 나오고 노어 교본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1940년대 중후반 직후. 자, 그래서 결국 위기를 극복할 만한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이질 환자가 생겼고 사상범을 옥사시키면 책임자가 문책을 당하니까 결국 고문관은 이인국 박사에게 자, 이 이질 환자들 치료를 맡기게 되고요. 자, 결국 고문관 스탠코프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탠코프 뺨에 붙은 커다란 혹에 관심을 갖고 저걸 제거해주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초보 노어책을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고 이어서 갈게요. 어디까지 풀 거냐면 14번까지 풉니다. 자, 그럼 이어서 봅시다. 자, 절정입니다. 자, 계속 그때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장교들의 주연 파티가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얼근이 그러니까 술 기운을 띤 스탠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이인국 박사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 전 소련군 장교 한 사람이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다. 그 환자의 실을 뽑는 옆에 온 스탠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반으로 혹을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스탠코프는 하라쇼, 알았다, 연발했다. 그 후 몇 번 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의 혹을 수술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 있다는 설복을 했다. 자, 막 설득을 했어. 동경 경흥대학병원에서도 못하겠다던 것을 내가 거뜬히 해치우지 않았던가. 그 혼자 머릿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 이번 일에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자, 그래서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의 예비 진단이 치러졌다. 수술일은 왔다.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 병원의 의료기재를 전부 운반하여 오겠다. 군의관 3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 자신이 했다. 야전병원의 젊은 군의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선 한낱 풋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 의관들을 자기 집 조수부리듯 했다. 집도 이후의 수술 때는 완전히 자기 전단하에 왕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되는 경우에는 총살에 처한다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놓곤 한다. 수술대에 누운 스탠코프에 침착하면서도 긴장에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마취가 끝난 후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제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맺힌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다. 기구가 부딪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촉에, 촉이라고 하면 빛의 밝기를 말합니다. 아주 높은, 그러니까 아주 밝은 반사등이 내리비치는 방 안에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해살짓고 있다. 자, 다음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자, 수술이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도 이것이 처음이었다. 적과 적이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180도로 전환될 수가 있을까? 노랑대가리는 러시아 사람.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자, 이 스탠코프가 수술이 성공적으로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고 내일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돼.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게 된다. 자, 이인국 박사는 막혔던 둑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가면서 내쉬었다. 자, 스탠코프의 결국 혹을
제거하는 수술해주고 신임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시대적 배경 역시 계속해서 1940년대 중반이었고요. 자, 혹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성공하면 중형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총살을 당하기로 했어. 결국 수술이 성공하면서 성공. 집에서 통근해도 좋다. 자,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아니죠. 아직 현재 아니야. 자, 그거. 맞아. 현재 맞아요. 현재야. 자, 그거 국무실에서 통지 왔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자, 6.25 전쟁도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약간 지난 후입니다. 자, 지금 얘 어디로 가고 있어? 미국 대사관에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뭘 준비해 갔어요? 청자를 준비해 갔었죠? 자, 그거 국무실에서 통지 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땡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에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왜? 내가 여태까지 얘한테 잘해주고 막 뇌물도 막 갖다 바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탠코프가 혹을 제거해줬을 때 자기를 피해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그리고 아들이 러시아 유학 가는데도 도와줬었거든.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인도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나를 미국에 보내주는구나. 자, 그래서 그래.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받는다고. 나의 처세법은 USA에서도 통하는구나. 자, 나의 처세법이 뭔데? 자, 기회주의적인 태도죠. 자, 잘 나가는 사람한테 아첨해서 어떻게든 출세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자, 브라운도 뇌물로 받은 청자가 마음에 듭니다. 자, 미국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죠.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양국의 우호와 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큐. 자, 그리고 이인국 박사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궁금했으나 그것은 곧 씻겨갔다. 자, 바로 환자보다는 내 장래가 더 관심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의사로서의 사명감 같은 건 별로 없어. 이거보단 뭐가 더 중요해? 바로 개인의 출세가 더 중요해. 자,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신체 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무부 출국 수속도 국무성 통지만 오면 즉일 바로 될 수 있게 담당 책임자에게 교섭이 되어 있지 않은가. 빠르면 일주일 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대학을 갓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치는 꼴이 눈꼴사 나왔다.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자. 자, 뭐 할 거야? 나 더 출세할 거야. 자,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아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자, 그리고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기 같은 로스케 러시아 사람 속에서도 살았는데 양키 미국인이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의 살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자, 그럼 어때? 자,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삶의 태도가 나오고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자,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나보다 더 못된 놈들도 다 잘 사는데 나쯤이야.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도 하고 있죠.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런 거야.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려 형편이나 알아볼까? 자, 비행기표 알아볼까? 얼마인지 비행기 표값 좀 알아볼까? 자,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시가를 비스듬히 문 채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죠?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튈 듯이 복스에 털썩 주저앉았다. 반도 호텔로.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자,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 자, 그래서 브라운 씨를 통해 결국 미국 초청을 받았고요. 희망에 부푼 이인국 박사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시대적 배경. 자, 미국 대사관을 갔고요. 국무실에서 초청을 받았다. 그리고 브라운 씨를 만났죠. 자, 6.25 전쟁 이후입니다. 자, 이인국 박사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고 해방 직후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 공부를 하면서 스탠코포를 떼주고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서는 남으로 내려와서는 다시 미국 대사관에게 청자를 뇌물로 주고 국무성 초청을 갑니다. 자, 친일, 친소, 친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죠. 자, 각 시대의 정세에 따라 권력에 순응하며 변절을 일삼습니다. 바로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런 소설을 썼을까? 바로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잖아, 의사. 바로 이런 이인국 박사의 기회주의적인 면을 보여주고요. 자, 인물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사회 지도층의 위선. 자,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 이런 소설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고 나서 뒤에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껍빛단 립. 자, 길이가 짧은 단편 소설이면서 부정적 인물에 대해서 비판, 풍자하는 풍자 소설이죠. 자, 주제는 자, 시기에 따라 변절하면서 권력에 순응하며 사는 기회주의적 인간에 대해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자, 특징 보시면 현재와 과거 회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중간중간 과거 회상을 끼워 넣고 있고요. 자, 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살아왔다?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한 인물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껍빛단 리라는 제목도 그렇고 깍듯이 계속 박사 하고 붙이는 호칭도 인물 행동을 풍자하는 역할을 한다. 자, 짜임 보시면 미국 대사관에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며 과거 회상을 하는데 여기가 현재. 자,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그때를 떠올려 보고요. 또 친일 행위로 감옥에 가. 이것도 해방 직후죠. 자, 절정으로 가면 역시 해방 직후 이어집니다. 혹을 제거하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다시 현재로 와서 브라운 씨에게 청자를 선물하고 국무성 초청장을 받아서 미국에 가게 된다. 자, 우리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인국의 삶 보시면 일제강점기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관선 시의원 활동하고 집에서도 일본어만 써요. 자, 스스로 모범적 한국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일본 학교로 보냅니다. 자, 바로 일본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해방 직후 자, 일본에게서 국어, 일제강점기 때 국어는 나라국의 말씀어이기 때문에 나라의 말, 일본어를 뜻해요. 상용은 늘 사용하는 집이라는 상장을 받았는데 바로 친일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이걸 다 찢어요. 자, 그리고 감방에서 노어 공부합니다. 자, 소련 장교 스탠코페옥을 제거해주고 아들을 소련에 유학 보내요. 바로 친일 행위로 인한 중형, 아주 뭐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자, 6.25 전쟁 직후 자, 월남을 했는데요. 자, 월남에서 병원을 짓고 바로 경제력 여부를 바탕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서 권력층이나 재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 종합병원을 원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딸을 미국에 유학 보냈고요. 자, 일본식 영어 발음을 교정하려고 노력했고요. 자, 그래서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에게 청자를 선물하고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에 가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혼란한 근현대사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왔다는 거. 자, 우리 제목의 의미 발표해 볼까요? 자, 껍빗단은 뭐다? 캡틴의 소련 말이다. 바로 이인국 박사를 말하는데, 자, 껍빗단에서 캡틴으로 바뀌죠? 자, 최고라는 의미의 캡틴이라는 말을 써서 어떻다? 이인국 박사는 최고의 처세술을 가진 인물이야. 자, 근데 이거 뭐 하려는 거라고? 반어를 써서 비판 풍자하는 거야. 바로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는 표현이다. 자, 우리 해종식에도요. 제국대학 졸업 때 일왕에게 받은 것, 반민족적인 삶을 보여주고요. 자,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 그러면서도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력 체크 풀어볼게요. 54초까지.